여러분, 고등수학은 결코 천재들의 학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구리번원 윤영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인창고 중간고사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인창고 중간고사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고, 사실 시험 대비하면서 작년 인창고, 재작년 인창고 시험지를 풀어봤을 텐데, 그러면서도 인창고가 원래 시험이 이렇게 좀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작년이랑 비슷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고요. 상위권 친구들도 시험 보고 나서는 본인이 좀 못 보지 않았나라는 느낌으로 시험장을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 결과를 나온 거 보니까 모두가 어려웠던 시험이고, 상위권 친구들은 본인은 이제 점수에 이제 중학교 생각을 해서 점수에는 만족을 못했을지언정 결과는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인창고 시험은요, 범위는 처음부터 2차 함수까지였고요. 늘 범위는 요렇게 이제 요 정도 범위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항은 20문항이었고, 객관식 18문항에 논술형 2문항 이렇게 됐고, 배점은 객관식에 85점, 논술형에 15점 이렇게 배점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은요, 지금 인창고가 매년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이 입시 결과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많이 하면서 보통 학교 수준들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인창도 지금 매년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출제 경향이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나 아니면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내는 문제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그 서술형 2문항이 배점이 15점이었는데 이 15점을 맞추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1등급 컷이 결정 지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항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제 한 문항 한 문항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창고 논술형 2문제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논술형 1번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항식 추론 문제였고요. 21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형 2번인데요. 이것도 역시 2차 함수 문제였는데 18년도 9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논술형 2문항 합친 점수가 15점이었고요. 지금 이 15점으로 1등급 컷이 갈리는 상황이라 지금 이 두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객관식 18번 문항도 이제 18번을 틀리거나 이제 논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이제 85점의 기준이기 때문에 상위권을 가르는 문제가 객관식 18번, 논술형 1, 2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창고에서 이제 발표한 학생들 점수 분포를 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90점 이상이 5명, 80점에서 90점에 8명, 70점에서 80점 23명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 밑에 친구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급은요, 1등급 컷이 85점으로 발표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술형 2문항과 객관식 마지막 문항을 어떻게 이제 해결했느냐가 등급을 가르는 주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2등급 컷은 74.5고요. 3등급 컷이 64.3으로 인창고 등급 컷이라고 보기에는 점수가 매우 낮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던 문항들이 어떤 문항이었는지 선생님이랑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대비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적중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오른쪽이 제 기준으로 오른쪽이고 이제 이쪽이 왼쪽인데, 이쪽이 이제 인창고 18번 문항인데요.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었고, 이것이 이제 저희 내신 교재에 수록된 40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기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가 차이가 있지만 주요 내용을 보시면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가 매년 모의고사 최근 기출 중에서 문제들을 엄선해서 교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근 모의고사 문제는 거의 다 풀어보고 내신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이렇게 내신 교재에서 적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창고 논술형 1번 문항이에요. 자, 이 문항은 보시면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거의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그러니까 주어진 시기랑
PX, QX까지 다 똑같고요. 구하라는 값만 R2에서 R3 이 정도만 지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히 적중한 문제고요. 이것 또한 모의고사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서 교재 작업한 교재에서 그대로 적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술형 2번 문항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그래프가 뒤집힌 거 빼고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 차이지 문항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역시나 저희 주 내신 교재인 이 교재에서 완벽히 적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창고 친구들도 쉽게 가면 안 되고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심화 문제들을 풀어봐야지만 그 내신에서 좀 성적이 상위권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창고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고사 대비 전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험 범위가 이제 부등식과 원회 방정식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함수까지 봤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부등식, 원방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 보통 부등식이랑 원방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쉽게 나와도 체감은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취약 단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미리미리 부등식과 원회 방정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모의고사 문항들이에요. 모의고사 주요 문항과 유사 문항에 대한 연습이 없으면 인창고에서는 고득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그냥 사설 교재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된 유형 학습을 한다면 고득점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항을 반드시 풀어봐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이 두 문항이지만 배점이 7점, 8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배점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논리적 전개 과정 연습이 필요해서 친구들이 보면 중학교 때 서술형 시험을 겪지 않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 논술형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논술형을 어떻게 써요 해서 친구들이 물어보는 부분은 뭘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채점 기준은 논리적으로 전개한 식 하나하나가 과정이 맞으면 거기에 부분 점수가 부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연습을 해야지 뭘 쓰고 안 쓰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자기의 논리에 맞게 식을 좀 써보는 이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신에 특화된 수업으로 문제풀이 스킬을 쌓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모의고사 문항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인창이 20문제였는데 거기서 7문항이 다 모의고사 연계 문항이었어요. 그러면은 35%가 모의고사 연계 문항이라는 건데 여기서 모의고사를 버리면 당연히 이제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렇다고 그럼 모의고사를 뭐 몇 년치를 싹 다 풀어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험 대비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선별해서 엄선한 뭔가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내신에 특화된 수업으로 하는 그런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런 자료를 받아서 풀어야 효율적으로 내신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잘 따라와주면 기말고사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자, 기말고사 인창고 콘텐츠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주 평가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개별 클리닉을 진행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온이라는 전체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초쯤에 보는 전체 모의고사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한 6월 말쯤에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자기의 중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전체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적중했던 이 교재가 저희의 주 교재인데요. 이 교재에서는 항상 적중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랑 구리남양주 기출을 분석하여 다 이제 저희가 선별하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교재가 매우 적중률이 좋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학습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추천하는 바로는 최소 2회독을 하고 들어가야 실제 내신에서 정답까지 맞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책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학교별로 제작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인창고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창고에 맞는 예상 모의고사 그리고 인창고 기출 그리고 교과서 주요 문항 이렇게 해서 아주 얇은 책자로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책자가 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를 이루어지면 기말고사엔 한 등급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5월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간고사 끝났다고 너무 해이해지지 마시고 중간고사가 모의고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 학교였구나 이제 인지를 하셨으면 그에 맞는 대비를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은 이제 바로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 대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잘 잡으시고 기말고사 대비 전략 잘 짜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창고 분석 마치겠습니다.